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9%에서 3.4%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인도에서 자체 개발 운영체제 타이젠을 탑재한 스마트폰 G1을 출시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신성장 산업에 100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생수 시장이 6천억 원 규모로 커지면서 업체들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석 달째 이어진 기준금리 동결 소식에도 코스피는 소폭 올라 마감됐습니다. 코스닥은 580선 위로 올라섰는데요. 목요일장 자세한 마감 소식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박민주 기자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기관과 개인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 4거래일 만에 소폭 반등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 대비 0.03% 오른 1914.14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가장 큰 관심사였던 한국은행의 새해 첫 금통위에서는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가 동결되면서 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지수는 장중한 때 하락 반전하면서 1910선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지만 곧 이를 회복해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지수 상승은 기관과 개인이 이끌었습니다. 기관이 476억 원, 개인이 288억 원어치의 국내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2,113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일모직 상승의 영향으로 섬유의복 업종지수가 2.12% 올랐습니다. 반면 은행주는 한국은행이 추가로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에 2.03% 하락하면서 이날 업종 중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네이버가 긍정적인 지난해 4분기 실적 전망에 힘입어 5.14% 올라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삼성전자와 현대차, 포스코, 기아차 등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1.26% 올라 581.39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580선을 돌파한 것은 지난해 9월 24일 이후 처음입니다. 그런 가운데 영화 관련주들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는데요. 이 소식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 4분기 반등을 시작한 국내 영화 시장이 1월 개봉작으로 새해 특수를 이어가면서 영화 관련주들의 주가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영화 배급사의 공격적인 라인업 경쟁과 중국 시장 진출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올해 영화 시장은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영화 배급사 미디어플렉스와 류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연초 대비 20%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CJ E&M도 8%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영화 관련주의 강세는 지난해 12월 개봉한 국제시장의 흥행과 이번 주부터 잇따라 개봉하는 기대작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제시장이 1,000만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고 지난해 세월호 참사와 대형 스포츠 이벤트로 개봉이 미뤄졌던 기대작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4일 허삼관을 개봉한 류는 올해 약 8편의 메인 투자작을 선보일 예정이며 CJ E&M도 최소 15편의 영화를 개봉할 예정입니다. 오늘 21일 강남 1970의 개봉을 앞둔 미디어플렉스 역시 올해 메인 투자작을 작년보다 2배가량 늘릴 계획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올해 국내 영화 시장이 투자 배급사들의 활발한 마케팅과 기대작 개봉에 힘입어 한층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탄탄한 라인업을 바탕으로 올해 국내 영화 시장 관객 수는 전년 대비 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올해는 국내 투자 배급사들의 중국 성과도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미디어플렉스와 류는 합작 법인을 통해 중국 영화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고 CJ E&M은 한중 합작 영화 제작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박민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국내 총생산 기준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9%에서 3.4%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2.4%에서 1.9%로 낮췄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오늘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성장률 등을 대거 하향 조정한 경제전망 수정치를 밝혔습니다. 이날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나 다른 예측기관의 전망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지난 12월 낸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3.8%,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2.0%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 한국개발연구원은 성장률을 3.5%,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1.8%로 전망했습니다. 성장률 하향 조정에 대해 이 총재는 주로 작년 4분기 실적치가 예상보다 크게 낮아진 데 기인한다며 작년 4분기 성장률을 애초에는 전기 대비 1.0%로 예측했는데 현재는 0.4%로 추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4분기 실적치가 크게 부진해 올해 한국 경제의 출발점이 예상보다 낮아졌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금통위는 이날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석 달째 동결했으며 이 총재는 현 2.0%인 기준금리가 경기 회복세를 지원하는 데 충분하다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소극적인 견해를 내비쳤습니다. 국민은행이 4천억 원이 넘는 법인세를 돌려받게 돼 올해 KB금융지주의 순이익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민은행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최종 심인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국세청이 부과한 법인세 4,420억 원은 국민은행이 지난 2003년 카드 대란으로 대규모 손실을 낸 국민카드를 합병하면서 9,320억 원의 대손 충당금을 쌓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국세청은 합병 전 국민카드의 회계장부에 없던 대손 충당금을 대규모로 쌓은 것은 국민은행이 순이익을 줄여 법인세를 덜 내려는 속셈이었다고 보고 4천억 원이 넘는 거액의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국민은행은 이에 불복해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 판결에서 모두 국민은행의 회계 처리는 납세자의 선택권이 적용되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국민은행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최종 심판결에서도 국민은행이 승소함에 따라 국민은행은 4천여억 원의 법인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으며 이에 따라 KB금융지주의 올해 순이익도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가 자체 운영체제 타이젠을 탑재한 스마트폰을 인도에서 가장 먼저 출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스마트폰의 가격을 99,000원으로 책정하고 음악과 영화 등의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는 전략으로 스마트폰 시장 확대에 나설 계획입니다. 정창신 기자가 소개합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인도 뉴델리에서 출시 행사를 열고 자체 개발한 운영체제인 타이젠을 탑재한 스마트폰 삼성 G1을 마침내 출시했습니다. 타이젠은 구글 안드로이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삼성전자가 인텔과 소니, 샤프 등과 연합해 개발한 운영 체제입니다. 업계에서는 구글의 운영 체계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대표주자인 삼성전자가 인도 시장을 선택한 이유도 안드로이드 폰의 비중이 낮기 때문이라는 관측입니다. 삼성전자는 인도 소비자들을 사로잡기 위해 저렴한 가격의 현지 특화 콘텐츠 제공 등을 앞세운다는 전략입니다. 실제로 삼성 G1의 가격은 업계 예상치보다 다소 낮은 5,700루피, 한화로 약 99,0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삼성 G1 사용자들만을 위해 음악과 영화, 모바일 TV 등 다양한 영역의 무료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70여 개의 라이브 TV 채널과 23만 개 이상의 노래를 즐길 수 있는 클럽 삼성을 비롯해 TV, 영화, 음악 콘텐츠를 제공하는 조이박스 등을 선보입니다. 인도 스마트폰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많은 소비자들이 비디오, TV 프로그램,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기기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삼성 G1은 풍부한 엔터테인먼트 경험과 함께 신뢰할 수 있는 모바일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삼성 G1은 4인치 디스플레이, 1.2GHz 듀얼 코어 프로세서, 듀얼 심카드, 1500mAh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했습니다. 또 스마트폰 부팅 속도와 앱 실행 속도가 빠르고 인터넷 성능도 개선돼 데이터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삼성 지원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애플리케이션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이젠 앱스토어에는 1000개 이상의 앱이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 지원 판매가 계속될수록 앱도 늘어나겠지만 안드로이드의 앱스토어인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144만 개, 애플 앱스토어에 121만 개 앱이 등록된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은 양입니다. 삼성전자의 운영체계 타이젠폰이 베일을 벗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원이 데뷔 무대인 인도 시장에서 어떤 성적표를 받게 될지 스마트폰 업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정부가 창조 경제를 기반으로 한 경제 제도약을 위해 신성장 산업에 100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창업, 성장, 회수, 제도전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맞춤 지원해 창조 경제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정훈규 기자가 전합니다. 정부가 올해 신성장 산업에 100조 원을 투입합니다. 전국 17곳의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파이낸스 존을 설치해 창업 중소기업의 기술금융을 지원하고 경기도 판교 지역에 게임 산업을 주축으로 한 창조경제밸리, 서울 테헤란로에 하이테크 창업 캠퍼스를 조성해 창업 초기 기업을 지원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는 오늘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역동적 혁신경제 실현을 위한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창조경제 생태계 확산을 위해 성장사다리와 모태펀드 등 투자자금 3조 원을 지원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펀드 6천억 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설치되는 파이낸스존은 창업 중소기업의 법률과 마케팅, 해외 진출과 기술금융 등 원스톱 지원 업무를 맡게 됩니다. 특히 유망 서비스업 등 미래 발전 가능성이 큰 신성장 산업에 100조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는 등 올해 총 180조 원의 정책금융도 지원합니다. 창업 후 회수 단계에 접어든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 활성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이를 위해 해당 업무에 특화된 증권사를 육성하고 비상장사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KOCT 시장을 3월 중 개장할 방침입니다. 판교에 조성될 창조경제밸리는 게임 산업을 중심으로 한 ICT 혁신 창작 산업단지로 육성됩니다. ICT 창업기업을 위한 지원 인프라와 산학연 협업공간 등으로 구성된 창조경제밸리센터를 만들고 기업과 인재가 몰려들 수 있도록 인근의 주거와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테헤란로에 조성될 하이테크 창업 캠퍼스는 2017년까지 엔젤 투자사와 창업팀 등 160개 팀이 입주하며 이들 팀은 R&D와 투자 분야에 3년간 최대 10억 원씩을 지원받게 됩니다. 창업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창업 후 7년 이내 도약기 기업에 대해 2조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확충하고 제품 사업화 일괄적 지원, 온 오프라인 통합유통 플랫폼 구축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그동안 체결 중심이었던 FTA 전략도 올해부터는 활용에 중점을 둘 방침입니다. 한중 FTA 발효에 대비해 중국과의 무역 업무를 지원할 차이나 데스크를 무역협회에 설치하고 미국, EU 등과의 FTA 활용도를 높여 올해 수출 6천억 달러, 외국인 투자 200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내수기업 2,400개사를 수출기업으로 전환시키고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 비중도 35%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국내 생수 시장이 6천억 원 규모로 커지면서 업체들의 경쟁도 치열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탄산수 인기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갈수록 뜨거워지는 물의 전쟁, 한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 세계 곳곳 몸에 좋다고 소문난 물들만 모여있는 워터바입니다. 톡 쏘는 맛으로 청량감을 주는 탄산수부터 히말라야 만년설을 녹인 빙하수, 풍부한 미네랄로 건강까지 생각한 물까지 냉장고에 진열된 100가지가 넘는 생수들은 서로 다른 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각자 체질에 맞게 물을 마시거나 맛 취향에 따라 물을 골라 마시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면서 생수 시장은 매년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스파클링 워터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면서 그리고 미네랄이 많은, 무기질이 많은 그런 기능성 워터가 많이 확실히 고객님이 많이 찾으시고요. 그 반응이 그대로 구매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대형마트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음료도 생수였습니다. 한 대형마트의 지난해 1월부터 9월 음료 매출 가운데 생수 비중은 23.2%로 탄산음료 20.8%와 과즙음료 20.3%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2010년까지만 해도 전체 음료 매출 가운데 생수 비중이 과즙음료의 절반 수준에 그쳤지만 4년 만에 역전한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탄산음료보다 물을 더 많이 찾으면서 국내 생수 시장은 고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1,500억 원대였던 국내 생수 시장은 2013년 5,400억 원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6천억 원에 육박하는 등 10년 만에 400%나 성장했습니다. 이처럼 생수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자 신규 후발주자들까지 뛰어드는 모습입니다. 현재 국내 생수 브랜드 가운데 점유율 1위는 광동제약의 제주 삼다수. 지난해 농심이 출시한 백산수는 강원 평창수를 제치고 2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 밖에 롯데 칠성음료의 아이시스와 코카콜라의 순수 등 시중에 출시된 생수는 100여 개에 달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새롭게 등장한 탄산수가 생수보다 빠른 속도로 시장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탄산수가 다이어트, 소화불량 등 신체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작년 말 정부가 생수 공장에서도 탄산수를 생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국내 탄산수 판매량은 급격히 늘어날 전망입니다. 음료업계는 국내 탄산수 시장 규모가 2010년 75억 원에서 지난해 195억 원으로 2.6배가량 늘었고 올해는 3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건강 미용에 맛까지 좋은 물을 골라 마시는 소비자들이 늘고 탄산수 시장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음료업계에서 펼쳐지는 물의 전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새로운 부동산 가격 지표 개발에 나섰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경제부 김상훈 기자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부동산 가격 지표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국책연구기관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지표 개발에 들어갔다고요? 네, 맞습니다. 말씀처럼 그동안 감정원의 매매가격지수나 KB국민은행의 KB시세 등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 지표가 실제 거래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었는데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객관적 아파트 가격 지표 모델을 빠르면 올해 안에 개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동안 지적됐던 문제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었나요? 네. 예를 들어 감정원이 발표한 지난해 9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2012년 11월 대비 0.5%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실거래 가격은 6%가 넘게 올랐는데요. 그나마 가장 정확해서 정부 정책의 바탕으로 쓰이고 있는 감정원의 통계마저 이처럼 실제 시장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민간 지표인 KB시세는 어떤가요? 네. KB시세는 이미 학개매 시장에서 상당 부분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2012년경에는 표본 추출 방식의 문제점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보이콧을 선언했던 해프닝을 겪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는 걸까요? 네. 일단 우리나라의 지표는 집주인이 부르는 값, 이른바 호가를 바탕으로 집계가 됩니다. 실거래가의 경우 신고기간이 60일이다 보니 정확한 지수를 확인하기까지 짧아야 석 달, 길게는 5달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표본 집단 추출과 가중평균이라는 통계적 기법의 문제까지 겹치면서 정확한 지표 선정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부동산 가격 지표의 청사진이 궁금합니다. 네. 일단 한국개발연구원은 세계 3대 신용평가 회사인 미국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가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 지표 케이스 실러 지수를 롤모델 삼아 보다 정교한 모델을 만들겠다는 입장입니다. 케이스 실러 지수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가 공동 고안해 널리 알려진 지수입니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대도시 아파트 시세를 전수조사하는 부동산 124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제부의 김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 상하 양원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 간의 주도권 싸움이 새해 들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말 발동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무력화하는 법안과 월스트리트 금융권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두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하원은 오늘 열린 전체 회의에서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집행하는 부처인 국토안보부의 2015 회계연도 예산안 수정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236표, 반대 191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공화당이 마련한 수정안은 미국에 거주하는 1,100만 명의 불법 체류자 가운데 최대 500만 명에 대한 추방을 임시로 유예하고 이들에게 일자리를 얻을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발동한 행정명령을 무효로 하는 게 골자입니다. 하원은 아울러 미국의 어릴 때 온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추방을 유예해줬던 2012년 행정명령도 찬성 218표, 반대 209표로 백지화했습니다. 하원은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던 도드-프랭크법의 핵심 조항을 완화 또는 시행 연기를 골자로 한 개정안도 표결에 붙여 찬성 271표, 반대 154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최근 파리 연쇄 테러로 17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프랑스 정부가 IS와 전쟁을 위해 항공모함을 중동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 남부 툴룽항에 정박한 항공모함 샤를 드골호에 방문해 이라크 내 IS에 대응하기 위해 중동에 항공모함을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항공모함을 걸프 해역에 보내는 것은 정당하다면서 샤를 드골호는 동맹군과 긴밀하게 협조해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는 이미 미국 주도의 동맹군을 도와 이라크 내에서 세력을 확장한 순위파 원리주의 무장단체 IS를 공습하고 있습니다. IS는 지난 9일 파리 유대인 식료품점에서 인질극을 벌여 4명을 사살한 아메디 쿨리발리가 가입했다고 밝힌 테러 단체입니다. 쿨리발리는 인질극 현장에서 사살됐으며 이후 공개된 동영상에서 자신이 IS 일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테러범인 쿠아치 형제와 테러를 공모하고 이들에게 자금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샤를 드골호는 IS와 전쟁을 위해 라팔 전투기 등과 공격력 잠수함을 거느리고 걸프 해역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샤를 드골호는 프랑스가 보유한 유일의 항공모함으로 유럽 최대 군함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현재 미국 경제를 낙관적으로 진단했습니다. 연준은 오늘 발간한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을 통해 대부분 지역에서 경제 활동이 점진적 또는 완만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유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지역별로 엇갈렸습니다. 텍사스주를 아우르는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은 원유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성장세가 약간 둔화하고 있으며 저유가가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은 저유가가 중대형 차량의 판매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베이지북은 전반적인 고용도 완만하게 늘고 있으며 근로자 임금 상승 압박을 동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그러나 최근 실업률 하락과 신규 고용 호조에도 근로자 소득이나 임금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베이지북의 경기 진단은 오는 27일에서 28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리와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준이 3월 중순까지 초저금리 기조를 이어가되 4월 말 또는 6월 중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최초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오늘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금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오전 중 나쁨 단계를 보이겠지만 오후에는 농도가 차츰 옅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예상됩니다.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은 낮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 호남과 제주도, 영남 서부 내륙지방은 저녁부터 밤 사이에 오겠는데요.
출근길에 비가 내리지 않더라도 작은 우산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는 5mm 미만으로 적겠고요. 눈으로 내리는 곳에서는 조금 쌓이기도 하겠습니다. 강원 영서와 충북, 제주 산간에 1에서 3cm, 그 밖의 지역은 1cm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오전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우산과 함께 마스크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오후에는 북서기류가 강하게 형성되면서 대기오염 물질이 빠져나가겠습니다. 보통 단계를 회복하겠지만 낮까지 곳에 따라 나쁨 단계를 보일 때가 있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밤 늦게까지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등압선의 간격이 좁아지면서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차차 흐려져서 낮부터 늦은 오후 사이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기온은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낮부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속초 2도, 강릉 1도, 한낮에 강릉과 울진 9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호남과 제주도, 영남 서부 내륙 지방은 저녁 나절에 비나 눈이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0도 안팎, 한낮에는 5도에서 10도가 되겠습니다. 서해와 남해상은 흐려져서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다소 떨어지면서 반짝 추운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예년 이맘때 기온과 비슷하겠지만 그동안 포근한 날씨가 이어진 데다 토요일은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 추위가 강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센 경제 현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